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아주 흥미로운 학습 방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게 대학생들이 페르살이라는 어쩌면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교재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을 아주 깊이 파고든 연구 논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혼자 막 밑줄 치면서 보던 교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동료들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네, 함께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그런 방식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새로운 방식이 진짜 학습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학생들이 이걸 계속 쓰고 싶게 만드는 건 뭘까? 이게 그냥 재미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바로 이 연구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 연구가 특히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단순히 써보니까 좋더라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네네. 기술 수용 모델 TAM이라고 하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요인들이 학생들의 그 지속 사용 의도, 계속 쓰고 싶어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아, 이론적인 틀을 사용했군요. 네, 특히 연구진이 주목한 게 플랫폼의 상호작용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얼마나 쉽게 소통할 수 있냐 이거하고 네. 또 유희성, 다시 말해서 사용하는 과정이 얼마나 재미있냐 이 두 가지 요소가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했다는 점이죠. 결과가 꽤 흥미롭습니다. 사회적 주석이라는 말부터 좀 풀어주시죠. 이게 그냥 전자책에 메모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냥 혼자 보는 전자책 메모랑 개념이 좀 달라요. 네. 사회적 주석은 여러 학습자가 그러니까 뭐 학생 여러 명이 하나의 디지털 문서, 예를 들면 PDF 파일이나 웹페이지 같은 곳에 같이 들어와서요. 아, 같이요? 네, 함께 밑줄도 긋고 각자 생각이나 질문 같은 걸 댓글처럼 달아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댓글에 답글도 달면서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협력적인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의 읽기 활동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토론이나 학습으로 연결되는 거죠. 정말 그 사회적이라는 말이 딱 붙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이 연구에서 주목한 페리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가진 플랫폼이에요? 페리설은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해서 네. 꽤 알려진 사회적 주석 플랫폼 중 하나인데요. 네. 학생들이 텍스트 특정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블록을 지정해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다른 학생들이 그걸 보고 답글을 달거나 뭐 좋아요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오. 실시간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조인 질문이나 답변은 추천하는 기능도 있고 심지어 누가 얼마나 활동했는지 분석해주고 피드백까지 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혼자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경험이겠네요. 훨씬 좀 역동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에서도 이런 방식이 그 협력학습 이론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설명을 해요. 네. 공동의 목표, 예를 들어 이 텍스트를 함께 깊이 이해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지식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 함께 만들어 나간다. 네, 이게 학습 몰입도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고치키가 말한 근접 발달 영역, ZPD라고 하죠. 그 개념 아시죠? 네네, 들어봤어요. 혼자서는 좀 풀기 어려운 문제도 동료나 전문가 도움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이요? 네. 페루살에서의 상호작용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질문하고 답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학습을 촉진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좀 탄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국내 한 사립대학에서요, 3학기 동안 교직 과목을 수강하는 예비교사 7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비교사들이요? 네. 이 학생들이 매주 수업 전에 읽어야 할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이 페로사를 통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아, 과제처럼요? 네, 그쵸. 근데 그냥 한두 번 써본 게 아니고요. 학기마다 최소 5주에서 길게는 12주 동안 꾸준히 사용했고, 와, 꽤 오래 썼네요. 네. 그리고 자료 하나당 평균 7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꽤 깊이 있게 참여했어요. 70분 이상이요. 와, 그냥 훑어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사용했군요. 맞습니다. 총 달린 주석 수가 3,491건이나 되거든요. 3,000권이 넘게요? 와.
네. 근데 그중에 질문이 한 17% 정도였고 응답이 83%였다는 걸 보면 학생들이 그냥 자기 의견만 쭉 남긴 게 아니라 서로 묻고 답하면서 되게 활발하게 소통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사용한 다음에 이 플랫폼 사용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진행된 연구네요. 그럼 연구진이 이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뭐랄까 핵심 질문은 뭐였을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첫째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학생들의 전반적인 퍼러썰 사용 경험은 어떤가? 뭐 만족하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요. 네. 둘째, 이게 이제 핵심 질문 중 하나인데 퍼러썰의 주요 특징인 상호작용성, 그러니까 동료나 교수랑 소통하기 쉬운 정도? 이거 하고 네네. 유희성, 사용하는 게 재미있다고 느끼는 정도? 이 두 가지가 각각 학생들이 이 플랫폼을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 이걸 지각된 유용성이라고 하고요. 유용성, 그리고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는 정도, 이건 지각된 용이성이라고 하는데 용이성. 네, 이 유용성이랑 용이성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본 거예요. 아, 상호작용과 재미가 유용성과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마지막 셋째는 이렇게 이거 유용하다, 쓰기 편하다 이런 인식이 최종적으로 이 플랫폼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 즉 지속 사용 의도로 이어지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본 겁니다. 결국 뭐가 학생들을 계속 쓰게 만드는가 이걸 밝히려고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퍼러스를 써보니까 어떻다고 답했나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었다고 하셨죠. 네, 전반적인 평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보다는 그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학생들이 플랫폼의 그 상호작용 기능, 예를 들어 뭐 동료랑 의견 나누기 쉽다, 교수님께 질문하기 쉽다 이런 거요. 네. 그리고 재미 요소, 뭐 메뉴가 다양해서 흥미롭다, 이걸 활용한 수업이 재미있다 이런 거. 네네. 그리고 사용 편의성, 사용법이 쉽다, 배우기 쉽다 이런 거랑 유용성, 수업 참여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집중력 향상이 유용하다 이런 거요. 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이쪽에 가깝게 응답을 했어요. 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오, 그럼 전반적으로는 일단 합격점을 받은 셈이네요. 특히 어떤 점들을 좋아했는지 혹시 학생들이 직접 남긴 이야기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설문지에 그 개방형 응답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데 네.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우들하고 질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학습 효과가 컸다거나 다른 사람 의견도 보고 교수님 피드백도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이해가 훨씬 쉬웠다.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좋아졌다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직접 느꼈군요. 네, 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볼 수 있어서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뭐 혼자 읽을 때보다 더 깊이 고민하게 됐다. 필요한 정보 찾으러 막 헤매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어서 편했다. 이런 장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히 혼자 공부할 때랑은 다른 장점들이 꽤 뚜렷했군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약간 하지만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만족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좀 아쉬운 점이나 뭐 부정적인 측면은 없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하지만들이 있어요. 네. 첫째, 다른 긍정적인 평가들에 비해서 이 방식이 내 공부 스타일에 잘 맞는다고 느끼는 정도는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 학생들 간의 편차,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편차가 컸다. 네. 다시 말하면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게 정말 잘 맞는 방식이지만 또 다른 학생들한테는 영 불편하거나 안 맞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보편적으로 다 좋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하지만은요. 둘째는 페르솔이 학업 성취, 그러니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는요. 수업 참여도나 수업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보다는 다소 점수가 낮았습니다. 네, 성적 향상은 좀 덜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에 더 참여하고 집중하는 데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성적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확실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셋째, 앞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도 있지만 이걸 내가 듣는 모든 과목에 다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아, 특정 과목에는 좋지만 다는 아니다. 네, 특정 과목이나 특정 활동에는 유용한데 이걸 무슨 만능 도구처럼 모든 상황에 다 쓰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아하,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은 도구인데 첫째, 내 스타일이랑 안 맞을 수 있고 둘째, 성적 향상 효과는 약간 물음표고 셋째, 모든 과목에 다 쓰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딱 그렇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직접 남긴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나요? 네, 개방형 응답에서도 이런 결과들을 좀 뒷받침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노트북 화면에 계속 봐야 해서 눈이 너무 아프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 자체에서 오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 눈 아프다는 거. 네, 또 태블릿 PC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좀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기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아직 종이에 프린트해서 직접 필기하는 게 편해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 역시 손필기. 네. 여전히 손으로 쓰고 만지는 그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교재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어서 수업 중에 필기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지적이나 주석 달기 활동 자체가 또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져서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들이네요. 디지털 도구가 편리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눈의 피로감이나 기기 소유 여부에 따른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하고 편한 그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크다는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는군요. 특히 종이 필기가 편하다는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포르살 같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동료들이랑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상호작용성일까요? 아니면 사용 과정 자체가 주는 재미, 유의성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부할 때 쓰는 도구라면 아무래도 소통 기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좀 재미있는 요소가 더 끌릴까요?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학생들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쉽다. 즉, 지각된 용이성이라고 했죠. 네, 용이성, 이걸 느끼게 하고 또 학습에 도움이 된다. 즉, 지각된 유용성. 유용성. 이것도 느끼게 하는데 모두 강력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 둘 다요. 네, 쉽게 말해서 상호작용 기능이 잘 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학생들은 그 플랫폼이 쓰기 편하고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오, 상호작용성이 사용 편의성이랑 유용성 인식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줬군요. 그럼 재미는 어땠나요? 재미있다고 느끼는 건 어떤 영향을 줬어요? 유희성, 즉 재미는요. 학습에 도움이 된다. 즉 지각된 유용성이죠. 여기에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아, 유용성에는 약하게나마 영향을 줬군요. 네, 근데 놀랍게도 사용하기 쉽다. 즉 지각된 용이성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네. 재미있다고 느끼는 거랑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는 거랑 관련이 없었다고요. 그거는 진짜 의외인데요. 보통 재미있으면 더 쉽게 느껴지고 사용법도 금방 익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다른 분야의 기술 수용 연구, 예를 들면 뭐 쇼핑 웹사이트라든가 엔터테인먼트용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미, 즉 유희성이 사용 편의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을 제시해요. 첫째, 이게 학습이라는 좀 특수한 맥락이기 때문에 사용자들, 즉 학생들이 단순한 재미보다는 기능적인 효율성이나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학습이니까. 네. 둘째는 퍼르설에서 주석 달고 토론하는 활동이 마냥 놀이처럼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고민해야죠. 그래서 그냥 재미있다는 느낌이 곧바로 이 플랫폼 쓰기 편하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 일리가 있네요. 학습이라는 목적이 뚜렷하니까 재미보다는 기능이나 효과를 더 따지게 되고 또 활동 자체가 좀 노력을 요구하니까 재미있다고 마냥 쉽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마음, 즉 지속 사용 의도에는 어떤 요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나요? 분석 결과를 보면 이 플랫폼이 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바로 지각된 유용성이 지속 사용 의도에 가장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제일 큰 영향력을 보였어요. 역시 유용성이군요. 네. 이건 역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쓸모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의 기술 수용 모델 TAM 이론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플랫폼이 사용하기 쉽다는 인식, 즉 지각된 용이성 역시 지속 사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 용이성도 직접적인 영향은 있었군요. 네. 결국 쓰기 편하고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야 계속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반전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기 쉽다, 지각된 용이성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 지각된 유용성은 인식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쓰기 편하다고 해서 꼭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건가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보통은 쓰기 편하면 더 자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유용하네 이렇게 느낄 법도 한데 여기서는 그 연결고리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페르설은 주로 사용된 활동이 수업 전 사전 읽기였잖아요. 네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정보를 그냥 습득하는 걸 넘어서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클릭하기 편하다, 메뉴 찾기 쉽다 같은 표면적인 사용 편의성보다는 이 도구가 정말 내 이해를 돕고 다른 사람들이랑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지, 즉 실제 학습 효과 자체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페르솔 같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무엇이었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간접적인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상호작용성은요, 사용 편의성과 유용성 인식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에 매우 강력하고 통계적으로도 분명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상호작용성이 결국은 큰 역할을 했군요. 네. 반면에 유희성, 즉 재미가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는 아니었군요. 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페르설과 같은 사회적 주석 기반 학습 플랫폼을 대학생들이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데는 표면적인 재미보다는 동료나 교수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능이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내 학습에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그 실질적인 가치 판단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게 단순히 페르설이라는 특정 플랫폼이나 대학 교육 현장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나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이 연구는 우리가 일상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 예를 들면 업무용 협업 툴, 아니면 새로운 기술 기반 서비스, 개인적인 학습 앱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의 어떤 점이 우리를 계속 그 도구에 머물게 만드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네네. 특히 어떤 효과를 내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도구일수록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부가적인 재미 요소보다는 그 도구의 핵심적인 목적 달성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기능,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촉진하는 기능이 사용자의 지속적인 애착과 사용을 이끌어내는데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있어 보이는 기능보다는 진짜 쓸모 있는 기능, 그리고 함께 잘 쓸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하다. 이런 거네요. 네, 핵심은 그거죠. 그럼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이나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좀 실질적인 제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교육 정책을 만들거나 대학 본부 차원에서는요, 디지털 교재 정책을 단순히 그냥 전자책 콘텐츠 보급에만 맞출 게 아니라 학습자들 간, 또 학습자랑 교수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상호작용 기능 강화. 네. 또 특정 플랫폼을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도구를 좀 접해볼 기회를 주거나 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 선택권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앞서 봤듯이 내 공부 스타일에 맞는지에 대한 평가는 개인차가 컸고 또 모든 과목에 쓰고 싶다는 의지도 낮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태블릿 없는 친구 걱정처럼 디지털 기기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거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도구를 도입할 때 그냥 도구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플립러닝처럼 학생들이 미리 학습하고 와서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활동하는 그런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법하고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 교수법과의 연계. 네. 또한 학생들의 기술 사용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사용법 교육과 명확한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가이드라인도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계속 붙잡아 두고 싶다면 어설픈 재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능, 예를 들면 실시간 댓글 알림 기능을 강화한다던가 의미 있는 주석을 쉽게 찾도록 돕는 기능을 넣는다던가 좀 더 체계적인 토론을 지원하는 스레드 기능 같은 거요. 이런 걸 고도화하는데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상호작용 기능 강화. 네. 재미 요소, 즉 유희성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학습 동기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학습 목표 달성을 돕는 선에서 좀 균형을 맞추고 대신 자동으로 피드백을 주거나 자신의 학습 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거나 학습 진도를 관리하도록 돕는 등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나 메타인지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 메타인지 지원 기능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프린트 필기가 편하다는 강력한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아날로그 필기 내용을 쉽게 디지털 환경하고 연동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좀 창의적인 방법도 고민해볼 가치가 있겠죠. 오늘은 사회적 주석 플랫폼 퍼르사르를 활용한 예비교사들의 경험을 통해서 디지털 학습 도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계속 사용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이런 도구들이 협력학습이나 동기부여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학습 스타일과의 부조와 또 여전히 강력한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선호, 디지털 기기 접근성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장벽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에 있어서 적어도 이 연구가 다른 학습이라는 맥락에서는 표면적인 재미보다는 동료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용한가 하는 그 가치 판단이 핵심이라는 점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파고들수록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이 사용자를 붙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상호작용 기능이 많기만 하면 다 좋은 걸까요? 혹시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 기능이 학습 목표나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자유롭게 댓글을 다는 방식 외에 좀 더 구조화된 형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기능이라든지 혹은 서로 좀 부담 없이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익명으로 의견을 남기는 기능 같은 것들이 추가된다면 페로쌀과 같은 도구의 활용 경험이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연구에서 드러난 디지털 도구의 편리한 상호작용성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날로그 필기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학습 방식 역시 그에 맞춰서 계속 진화해 나가야 하니까요. 이런 고민들이 결국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